그 시작을 할게요. 최은정 사장님, 눈 커졌어. 와, 어떻게 눈이 커졌지 갑자기? 와, 네, 은경사님 와 계시고 선아사인 중국, 예, 우리 권희정 사장님, 미성사님 오셨고 정원사님 오셨고, 네, 화면을 미옥 사장님 오셨고 민정 사장님, 소은 사장님, 네, 늦은 시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 네, 한 3분, 5분만 있다가 시작할게요. 네네네. 다 지금 그 프로모션 기간인데 별일 없으시죠? 예. 네, 굉장히 바빠야 되는데, 예. 네, 다 바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4주차 중에 이제 1주차가 지나가는데, 아마, 물론 8주 중에 이제 5주가 갔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늘 첫 주라는 마음으로 좀 그 마음을 유지하시면 쭉 가실 거고요. 아마 한 4주 차, 3주 차 중순부터는 막 우리 사람 심리가 늘 그렇듯이 막판에 막 또 몰아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막판에 더 잘 하실 텐데 그 전에 지금 2주 차, 3주 차 잘 넘기시길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나시길 빌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2분 전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하셔도 좋고요. 리커버리 많이 드시나요? 당연한 질문했죠. 나는 새알 먹는다. 새알 먹는다. 와,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고. 나는 6알 정도 먹는다. 6알. 대부분. 네. 나는 9알 먹는다 하시는 분. 8알 지금. 시전에 8알. 네, 9알.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 효과도 효과지만 용량에 굉장히 민감해요.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효능이 있어서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용량의 변화를 이제 좀 바꿔보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 같은 거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도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 마그네슘의 부작용은 설사예요. 그래서 원래 변비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리커버리 먹다가 설사가 유발됐다 그러면 줄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설사가 나지 않는 이상은 더 먹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주의하실 분 딱 하는 케이스 있어요. 신장 약을 드시거나 신장 수술을 하신 분들, 신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안 돼요. 네, 그건 우리가 거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3알 이상은 조금 자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신장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먹다 보면 어떤 인인가 뭔가 수치가 확 올라가요. 아마 그래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 투석을 하시거나 뭔가 아프신 분 아니면 자신 있게 6알 이상 권장해도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려요. 네, 너무 좋은 거니까. 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해서 틀다 보니까 사실 이 시간대에 직접 들어와서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지만. 근데 또 이렇게 또 저의 얼굴을 보시려고 또 이렇게 10시에 와주신 지금 많은 50여 분의 팬분들에게 아주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10분 정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30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준비를 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채팅방을 안 보고 있다가 지금 채팅방 잠깐 볼게요. 강의 녹화돼 있고, 샴푸 강의 녹화본 다 있어요. 지금 2편 다 녹화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호범사님 오셨고, 미옥사님 오셨고, 5세 이상, 복용량 조절해야죠. 네, 저희 제품이 어린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도 수치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특히 리커버리. 신장 투석 하시는 분은요, 가능하면은 드시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한두 알?
네, 조심스러워요. 투석. 특히 투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끝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고분자라고 하나요? 이런 큰 분자 물질을 먹는 거를 좀 자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성경사님도 오셨고 윤진사님, 난이사님 오셨고. 네. 그러면 5분 됐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고 반갑습니다. 크라우의 박구성입니다. 짝짝짝짝짝. 네. 반갑습니다. 자, 리커버리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프로모션. 네, 한 놈만 팬다. 세 번째 시간. 네, 리커버리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되게 이게 쟁여놓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인기 있는 거 먼저 하다 보니까 리커버리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네, 영어와 중국어를 썼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네, 항산화. 네, 항산화. 안티옥시데이션. 제가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고 한자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자, 산은 뭐냐면 우리 산소할 때 산소 맞고요. 쉬다 할 때 산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진다, 산소화된다 이런 뜻이죠. 산화라는 게. 그리고 항이라는 건 대항하다라는 거니까 그 산화되는 걸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럼 이 항산화가 오늘의 핵심 포커스인데 그럼 먼저 이제 산화를 봐야겠죠. 자, 초딩 수준으로 볼게요. 산화는 뭐다? 노화다. 부식된다. 뭔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안 좋아진다. 네, 삭는다. 이게 바로 이제 초딩 수준의 이것도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안 좋아. 요거만 사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오늘 심화학습이니까. 자, 중딩 수준으로 가면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와 결합한다. 자, 고딩 수준으로 가보면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전자를 잃어버린다. 즉 뭐 산화수가 이제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그 물질은 이제 전자와 양자가 동일하게 안정화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산화가 돼버리면요, 이게 깨져요. 그래서 자 볼까요? 우리 복습해 볼까요? 전자를 잃는다고 했죠. 그때 우리 뭐였죠? 계면활성제. 전자를 잃으면서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양이온이 된다.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자,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답변이 안 나오죠. 네. 다 까먹었죠. 복습하셔야 돼요. 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된 애는 이렇게 잘 합쳐지면서 살균 효과가 있다라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살균 효과가 있다. 자,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산화된다는 건 뭐냐면 남의 거의 전자를 뺏어온다는 뜻이에요. 남의 거의 전자를 뺏어오니까 결론은 잘 보세요. 안정화 있던 애가, 자, 이렇게 안정화 있던 애가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깨지겠죠. 그러니까 원래 물질이 깨져. 그래서 균이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애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산화된다는 건 다른 애의 전자를 뺏어오면서 그 애들이 망가진다라는 걸 뜻해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안정화된 분자를 이 활성산소가 뺏어오면서, 전자를 뺏어오면서 불안전해지고 세포가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붕괴됐던 세포들이 정상화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붕괴됐던 세포들이 정상이 안 돼. 그래서 노화가 되면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파괴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고.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또 결론을 내드릴게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애들이 3개가 있어요.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활성산소. 그럼 얘네 셋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계속 정상화를 잘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가볼게요. 결론은 활성산소가 질병의 원인이더라. 어떤 질병? 성인병, 노화, 염증, 암, 만성피로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원인이다. 방금 말씀드린 박테리아, 바이러스,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얘들을 막아야겠죠. 자, 그럼 얘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항산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활성산소를 안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 수 없는 게 뭐냐면 산소를 들이마셔서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이 나오면 이 산소와 포도당을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원료로 써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물도 나오고 CO2도 나오는데 거기서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나오는 거야. 약 1% 정도. 결론은 이 활성산소는 막을 수가 없다. 결론 이거야. 못 막는다. 내가 이거 피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막으니까 결론은 얘를 없애야 돼요. 뭐 과산화수소, 특히 수산화 라디칼이 제일 위험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없애야 돼. 어차피 막을 수는 없으니 이걸 없애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특히 활성산소를 한번 다시 결론을 요약해 보면 일반 산소가 산화력이 강해지는 산소로 바뀐 거예요. 즉 전자를 빼앗으려는 힘이 강한 산소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막자라고 해서 항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얘가 남을 파괴하고 뭔가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항산화 물질을 넣어줘서 미리 반응을 시켜서 이 어떤 이 산화력을 없애는 거예요. 비활성으로, 즉 어떤 반응력이 없게 바꾸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을 공격 안 하겠죠. 자, 그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는 나쁜 겁니까? 우리 몸을 파괴하는 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필요 요소예요.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막 공격하는 역할도 하고요. 오래된 세포를 오래된 세포를 없애서 새로운 세포를 나게끔 해야 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가 됐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일정량이 있으면 되게 몸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너무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을 하니까 너무 많이 생긴 걸 어떻게 한다? 항산화 물질로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항산화예요. 자, 여기까지. 벌써 5분 지났네요.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챕터가 나옵니다.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코비드19, 코로나. 전혀 의외죠. 활성산소와 코로나가 관련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자, 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세균과 바이러스 구별할 줄 아시나요? 세균은 생물이에요. 지가 먹고 싸고 똥 싸고 먹고 싸고 지가 알아서 하면서 증식을 하는 하나의 생물이에요. 그래서 항생제라는 걸 쓰면 그 생물의 표피, 그러니까 겉에를 파괴시켜서 죽여버려요. 가능하죠. 그래서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왜? 하나의 물질,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의 겉표면을 부셔가지고 없애는 거죠. 자, 근데 바이러스는 뭐냐면 세균의 1000분의 1밖에 안 해요. 너무 작죠. 굉장히 작은데 얘는 생물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물론 살아는 있는데 자가 증식이 가능한 애가 아니라 뭐만 있냐? 염색체, 핵산이라는 염색체랑 단백질만 있는 애예요. 한마디로 혼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어떤 몸에 들어가. 흔히 말하는 세포를 뚫고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숙주라고 하는 거야. 즉 숙주에 들어가서 반응을 해야 살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숙주를 죽여야 돼. 자, 그럼 그 숙주가 뭐냐? 대표적인 게 우리 사람이야. 내 몸의 세포예요. 그럼 내 몸을 죽여야만 바이러스가 죽어. 그래서 항생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생제 못 쓰는 거야. 왜? 그 사람 몸을 그냥 왕창 죽여야 되니까 항생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론은 이거죠. 내 몸이 이 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 구분을 해서 오염된 애만 죽여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답변이 안 나와요? 네, 면역이라고 하는 면역. 아, 얘가 바이러스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구별해서 걸린 애만 공격하는 걸 면역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백신. 그래서 원래는 아주 약한, 거의 뭐 사멸에 가까운 아주 약한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스스로 죽게끔 만든 걸 넣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상황이 맞지가 않아서 얘가 증식을 해버린 거야. 그냥 코로나로. 그걸 뭐라 그래요? 부작용.
그래서 실제 코로나가 맞았는데 막 돌아가시는 분, 막 혈전도 생기시고 막 이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왜? 너무 만든 기간이 짧고 실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좀 약간 찝찝하실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문제가 뭐죠? 부작용 혈전 때문에 자꾸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혈전이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혈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전을 만들어요. 그걸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코비드 19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동그란 구체에 이렇게 뿔처럼 뭐가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뾰족해서 우리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보다 침투력이 좋더라. 근데 이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기름으로 돼 있거든요. 기름막으로. 근데 우리가 비누를 쓰면 그 기름막을 깨요. 그래서 코로나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하는 거야? 손 씻으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건 저번 거 복습. 이왕이면 비누 중에 뭐 써라? 천연 시크릿 비누 써라. 네, 이게 저 복습이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건 못 씻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것도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코로나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왕관 모양이래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이 왕관의 라틴어가 이름이 뭐냐? 바로 이 코로나 맥주 딱 보시면 뭐가 붙어 있죠? 밑에 왕관이 보이죠? 이 코로나가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비드 19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분리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 왕관처럼 생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되냐? 바로 피부를 뚫고 들어와요. 세포를 뚫고. 근데 이 세포를 뚫고 들어올 때 아무 세포나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ACE2라는 단백질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ACE2라는 단백질을 뚫고 들어오더라. 자, 그럼 ACE2 단백질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ACE2 단백질은 폐와 혈관과 신장에 특히 많이 존재하더라는. 뭔가 오싹하죠? 혈관과 폐에 많이 들어있다. 에이스 단백질은.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에이스2 단백질이 코로나랑 결합하면서 없어진 거야. 원래 있어야 되는 애가 코로나 공격을 받아서 변하니까 없어졌죠. 그러면서 몸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핵심이 이거예요. 에이스2 단백질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에이스2가 뭔지 이제 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좀 어려운데 레닌 안지오텐신이라는 어떤 반응인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혈압이 떨어지면 뭐 사고나 수술이나 뭔가 혈압이 떨어지면 피가 안 가죠. 심장이나 신장으로 위급한 상황이죠. 그럴 때 레닌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안지오텐신이라는 혈관 수축 물질을 만든대요. 혈관을 좁아지게. 그리고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피를 늘려. 즉 혈관을 좁게 하고 피의 양을 늘리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자, 이해됐죠? 혈압이 떨어지면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을 넘기는데 요게 아주 지독한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더라. 자, 얘가 어디 있었죠 아까? 혈관에 있었잖아요. 혈관에서 산화 물질을 만드니 혈관이 부식되겠죠. 그런 물질인 거야. 근데 이걸 갖다 막아주는 애가 바로 뭐였다? ACE2 물질이었다. 즉 얘는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 속 이런 데서 항산화 물질이었던 거야. 즉 안지오텐신을 잡아주는 항산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 건강하게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걸리니까 바로 이 항산화 물질이 줄어드니 폐와 혈관에 있던 항산화 물질이 줄어드니까 이 폐와 혈관이 손상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다 뭘로 죽었어요? 폐렴으로.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폐렴을 일으키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항산화, 즉 산성화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티가 났던 폐가 드러난 거고 지금은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서 혈전이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강의의 핵심이야. 리커버리가 좋아요. 물론 이것도 맞지만 우린 리커버리가 항산화 물질이니까 좋은 것도 맞지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고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해되셨죠? 아마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은 그 강의 복습해서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자, 결국 산화라고 쓰고 우리는 염증이라고 부른다. 염증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 혈관 볼까요? 이것도 좀 재밌는데. 자, 요 왼쪽 위에 볼게요. 자, 우리 혈관의 세포가 이 안쪽에 세포 막이 있는데 이 막이요. 활성산소가 닿아서 산화가 되면 그 막이 세포가 벌어져요. 우리 그 뭐라고 하죠? 그 장누수 증후군? 자, 세포 막이 얇게 이게 틈이 생기면서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혈관도 똑같아요. 혈관 벽이 이 세포가 산화되면서 이게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 LDL 뭐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서 또 프리라디칼 산화 물질을 만나면서 활성산소를 만나면서 그 LDL이 이제 산화가 돼요. 그럼 얘가 떡져. 막 거품도 나고 막 나쁜 염증 물질도 나면서 막 떡이 지면서 플라크라는 게 생기면서 혈관에 이제 붙어요. 그럼 이 플라크에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혈소판 아시죠? 우리 상처 나면은 이 막아주는 거. 그 혈소판이 플라크에 붙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커지면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얘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머리에 걸리면 뇌출혈,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에 걸리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 나왔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 활성산소 때문에. 산화된 물질들 때문에 내 혈관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활성산소가 무섭고 이렇게 항산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걸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그래서 결론은 자,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는 없더라. 보니까 이거는 뭐 스트레스도 해당되고 대기오염도 해당되고 염증도 해당되고 뭐 흡연도 해당되고 자외선도 해당되고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원인은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줄일 수 없으니 항산화로 잘 막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결론 이거죠. 불안정한 이 프리라디칼 활성산소를 항산화제로 안정화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산화제를 먹어야 돼요. 대표적인 거 비타민 C 많이 먹죠. 그리고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그냥 비타민 A라고 해볼게요. 자,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미네랄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코엔자임, 코큐텐, 글루타치온, 뭐 폴리페놀 되게 많은데 이 빨간색 친 거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드린 거고. 비타민 C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것만 볼게요. 남자 30세 이상의 여자 30세 이상의 상한 섭취량 최대 맥스는 2000이에요. 2000. 비타민 C 2000. 그리고 1일 권장량은 100이에요. 100. 100. 우리 시크릿이 얼마 들어있죠? 천연 비타민 100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실 비타민 C 우리 거 하나만 먹어도 1일 권장량에는 충족을 하지만 상한 섭취량에는 모자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성으로 먹어요. 합성으로. 합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 근데 합성을 먹다 보니 어떤 걸 먹냐? 이런 걸 먹는 거야. 메가도스 3000. 이 옆에 거는 외국 건데 5000짜리예요. 5g. 진짜 많이 먹는 분들이요. 10,000 이상도 먹어요. 뭐 하루에 나눠서. 자, 그렇게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막 3,000, 5,000, 만, 뭐, 막 1,000, 막 많이 먹는 이유. 물론 비타민C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항산화예요. 항산화를 위해서 여러 알을 나눠서 많이 드신 거야. 왜? 많이 먹어도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메가도즈를 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뭐 신장 결석이 생긴다 이런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이런 메가도즈를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검사를 하잖아요. 혈관벽이 아주 건강해요. 혈관벽이 얇고 튼튼해. 탄력이 있고. 반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한 분들의 혈관은 두꺼워지고 탄력이 있고 좁아져 있어. 놀랍죠? 결론은 뭐다? 항산화 물질이 그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 자, 이 혈관은요. 가역적이에요. 가역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관리를 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가요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어떻게 먹어요, 그죠? 결국 뭐 비타민 C 코로나가 바이러스 치료제로라고 한 게 바로 이 항산화 역할 때문에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추천드려요. 항산화 네트워크. 뭐냐면 항산화 다단계가 아니고 항산화 물질을 여러 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글루타치온, 그리고 알파 리포익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으면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항산화 네트워크가 돼서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멀티비타민을 먹으면 비타민 E와 셀레늄과 비타민 C가 충족이 되고요. 또 비타민 C를 따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비타민 D도 지금 나왔죠.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코큐텐도 또 나올 거예요. 리포익산도 또 나올, 뭐 이거는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항산화 네트워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글루타치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주사로 많이 먹는 그죠? 우리 윤리사님, 윤리사님 어떻게 알았죠? 네, 당연히 잘 아시죠? 성형외과 간호사였으니까. 성형외과 수술방 간호사였어요. 자, 백옥 주사가 글루타치온이고요. 신데렐라 주스가 알파 리포익산. 이게 되게 유명한 성형외과 피부과 주사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국민의사님 그죠? 항산화제 맞은 거야. 근데 이걸 왜 맞았냐? 실제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의 100배나 뛰어난 효과를 보는데 이 글루타치온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어요.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사로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0억 주사가 된 거야. 왜? 이걸 맞았더니 피부가 100억이 된 거야. 그리고 리포익산을 맞았더니 신데렐라처럼 이뻐진 거야.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뭐다? 항산화제 맞은 거다. 이렇게 항산화제가 몸에 좋더라. 자, 근데 이거 저는 어떻게 알았냐? 바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료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네, 깨알 자랑을 하고 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 비타민 C의 100배였는데 비타민 C의 약 170배 되는 게 있더라. 더 항산화가 뛰어난 애가 있더라라는 거야. 자, 얘가 뭘까요? 바로 다 아시겠지만 수소였던 거예요. 수소. 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많은데 그냥 싸단 소리죠. 가장 무해하고 확실한 항산화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비타민 C를 170배 먹는 것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걸 가벼워서 못 잡아뒀던 게 가벼워서 섭취를 못했던 게 단점이었는데 이걸 놀랍게도 시크릿에서 고체로 만들었다. 당연히 수소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자, 문제요. 수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리커버리는. 안 나오니까 이대로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와요? 네, 몸 속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되면서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산에 닿을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위산에 닿을 때. 근데 희한하게 물에 녹여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정확치는 않은데 사실은 제가 정확한 기전을 찾고 싶었는데 검색을 하고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어요. 아쉽게도. 하지만 확실한 건 리커버리가 몸속에 위산에 닿아서 위에 녹는 순간 수소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전하면서도 몸속에서 나오면서 수소를 상실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뚫고 나가면서 우리 몸을 좋게 하는 건 확실하다. 플러스 마그네슘.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효과가 나는 겁니다. 특히 마그네슘 한번 잠깐 볼까요? 마그네슘은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에요. 읽어보면.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을 많이 먹으면서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리를 우리 수소 너무 좋아 먹으면서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소의 항산화 효과도 있지만 마그네슘의 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는 어쩌면 수소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리커버리를 먹으면서 마그네슘이 충족되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더라. 한번 볼까요? 변비 완화. 아까 얘기했죠. 마그네슘이 변비를 예방한다는 거. 소화불량 개선, 혈당, 혈압 유지, 근육통 우리 근육에 관련된 거 완화, 또 정신적인 거 우울증 완화, 편두통 예방, 피로 회복, 숙면, 눈떨림 완화, 생리전 증후군. 우리가 리커버리 먹으면서 와 수소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그네슘도 이런 효과가 있더라. 너무 좋은 마그네슘입니다. 플러스 마그네슘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심장이 멈추고 뇌혈관이 수축되고 두통이 오고 위험하다.
그 증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눈떨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마그네슘 안 먹으면 더 위험해져라고 위험에 경고를 하는 게 눈떨림이에요. 그러니까 눈떨림 있을 때 마그네슘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 봤더니 1일 권장량이 350이 상한가요. 남자 15세 이상, 여자 15세 이상은 350이 상한 양입니다. 근데 시크릿 한 알에 얼마 리커버리 얼마 들어있냐 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한정에 37ml, 약 12% 들었다.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한정에 10%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몇 알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10알. 그래서 저희가 10알까지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써있는 데서 3알을 먹으면 1일 권장량이 몇 프로 먹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야. 마그네슘 양도 작고 수소의 양도 작으니까 못 느꼈던 거예요. 자, 6알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알 먹으니까 1일 권장량에 6, 22, 6일은 6. 약 70% 이상을 먹게 되니 아, 정말 마그네슘의 효과가 나는구나. 플러스 수소가 많아지니까 항산화를 계속하니까 우리 몸의 공격을 덜 당하니까 세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물어보셨죠? 아이들은 어떡하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1세, 2세가 필요한 양이 60이야. 1세, 2세가. 3세, 5세가 필요한 양이 90이에요. 그럼 리커버리로 따지면 몇 알 먹어야 돼요? 5세 이하. 3알까지 먹어도 되더라. 수치상으로. 그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어. 그러면 몇 알 먹어야 돼요? 130에서 270. 못해도 3알 이상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들은 또 조심스러우니까 유아들은 먹긴 좀 저는 좀 그렇고 초등학생 이후는 1알, 2알 이상 드시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딸내미들은 4살 때부터 먹었고 저희 딸내미들은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제 와이프가 있는데 키가 아주 작아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이 리커버리를 지속적으로 먹은 결과 평균 키보다 1살씩 더 커요. 생일이 되게 늦는데도. 뭐 9월달, 12월달, 뭐 10월 막 이런데도 평균 키보다 지금 몇 살이지? 얘들아, 니네 몇 살이니? 하여튼 1살씩 더 많아. 그래서 저는 리커버리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리커버리 초등학생 이후부터 먹이자. 1알, 2알. 그리고 중학생 이후는 3알 먹어도 됩니다. 예. 어른들 6알 이상 드세요. 자, 플러스 수소죠. 벌써 30분 됐네. 빨리 해야겠다. 예. 수소는 옛날에 우리가 미국에서 팔 때 하이드로 FX, 자, 하이드로젠이 수소예요. 즉 우리 수소인데 바로 리커버리가 수소를 했다. 항산화 물질을 했다. 특히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 코엔자임, 코큐10 비타민이 여러 가지 얘네들은요. 분자가 커요. 그래서 혈관을 따라다니지 혈관 밖으로 잘 못 가요. 잘 침투를 못해. 특히 뇌 쪽은 잘 못 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수소는 워낙 작기 때문에 뇌를 뚫고 들어가서 항산화 효과를 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다른 수소의 장점 또 하나 뭐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물질들은 위를 지나서 그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간에서 한번 해독이 돼서 분리가 돼서 항산화 물질이 쓰여요. 왜냐면 항산화 물질만 먹은 게 아니라 같이 합성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을 한번 거쳐야 되는데 이 수소는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위에서 퍼진다.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소야말로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죠? 네. 자, 면역 증가, 항산화, 또 에너지업. 저 에너지업 많이 느끼셨죠? 근데 요 마크, 스포츠 마크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실제 업이 돼, 집중이 되고 활력이 생기는 분들이 있더라. 자, 이 마크는 세계적인 국제 인증기관인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안 걸리고 성능을, 실력을 향상할 수 있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인정해준 공식력 있는 마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스포츠 선수, 운동하기 전, 시험 보기 전 집중할 사람들에게 이 마크를 보여주면서 좋다, 한번 먹어봐 라고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시크릿 에이전트계 송승아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형제라이즈네. 그분이 직접 실험하신 건데 리커버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되게 많이 봤잖아요. 실제 막 유튜브에 떠드는 자료들을 보다가 실제 이분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물에다 리커버리를 녹이고 하나는 그냥 물에 실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4월 20일 11시 55분 리커버리 넣고 안 넣었음.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4월 20일 주고 이틀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벌써 이틀 지나자마자 그냥 물은 녹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리커버리는 넣었던 물은 녹이 안 슬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이게 4월 22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요. 열흘이 딱 지나고 났더니 완전 녹슬고 열흘이 지난 상태에 리커버리를 녹였던 물의 피는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 아, 놀랍죠? 네. 즉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실험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런 항산화 효과 있다는 건 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확한 기전을 좀 저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직 못 찾았고요. 나중에 그걸 찾고 나서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2차 강의는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죠? 자, 마지막 한 줄 평.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못 찾은 건 그땐 리커버리가 없어서다. 네. 명언이죠. 네. 리커버리 먹으면 저는 정말 불로장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과대한 거 아니에요. 과대한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하고 거기에 아주 최고의 제품 저는 리커버리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또 재밌는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 나가버렸네요. 강의하고 나가버렸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 나가신 거예요? 멋있다. 네, 우리끼리 인사해요. 네, 고생하셨어요. 7km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보성 사장님 최고예요. 네. 전주 스폰서님 안전운전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